안녕하세요. 그리스 불가리아학과 19학번 이다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그리스에서 개봉한 영화 애플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는 주인공 알리스가 벽에 머리를 찢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역행성 기억상실증이 유행병이 된 세상, 하필이면 그날 틀어놓은 라디오에서는 기억상실증 환자의 새로운 자아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고 거리에서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날 알리스도 결국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죠. 무연고의 신분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알리스. 시간이 지나도 찾아오는 이가 없던 알리스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살며 인생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녹음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남기는 것입니다. 과제는 한 사람의 일생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약간은 우스꽝스럽고 과하기도 합니다. 알리스는 과제를 수행하며 안나라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또 다른 인물을 만나기도 하고 죽음을 앞둔 중증 환자를 돌보기도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어딘가 수상쩍은 알리스의 행동입니다. 어디 사냐고 묻는 가게 주인에게 자연스럽게 과거의 집 주소를 말한 것. 공원에서 이웃집게를 만났을 때 말로라는 이름을 부르며 반긴 것. 안나와 함께 이동하던 차 안에서 나오는 음악을 전부 기억하고 따라 부르던 것.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일이 익숙한 것. 결정적으로 사과가 기억력에 좋다는 가게 주인의 말에 담던 사과를 내려놓고 사과 대신 오렌지를 담는 장면입니다. 기억상실증 환자이면서 스스로 기억을 거부하는 모습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랬던 걸까요? 사실 그는 병을 앓던 아내 안나와의 사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벽에 머리를 찍는 행위를 반복한 것 역시 아내의 물건과 아내와의 기억이 가득한 공간이 괴로웠음을 암시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돌보던 환자가 세상을 떠나고 알리스는 아내가 살았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질러진 집안에서 알리스는 썩어가는 사과를 보고 상한 부분만 잘라낸 뒤 사과를 먹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90분의 시간 동안 사과는 주인공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과는 알리스의 기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과를 먹음으로써 잊고 싶은 과거의 기억과 자아를 다시 마주하는 알리스는 과거를 통해 배움으로써 우리는 슬픔을 견디고 기억과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마지막에 알리스가 사과를 먹는 행동은 아내의 기억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언 같은 행동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스 니코우 감독은 애플을 통해 제2의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니코우 감독은 그리스 경제위기 이후 그릭 위얼드 웨이브 필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송곳니의 조감독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괴하고 풍자적인 블랙 코미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우화적으로 풀어내는 플롯 등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세계와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은 아버지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게 되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코우 감독은 영화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기억의 산물이라면 슬픈 기억을 어떻게 다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와 연결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화의 소재로 사과가 쓰인 것 역시 니코우 감독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매일 사과 7, 8개씩 드실 정도로 사과를 좋아하셨고 유달리 기억력이 좋으셨던 걸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제목 애플에 대해 크리스토스 니코우 감독은 일종의 언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억 속에 간직하고 싶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모두 같은 이름의 그 스마트폰에 저장한다고 말하며 사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도입부에 흐르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스카브로 페어는 영화의 주제와 연관된 곡입니다. 이 곡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가 머나먼 곳에 있는 사랑하는 이를 향해 자기를 잊어달라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 배우기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경험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며 사진 찍기에만 목적을 두는 환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연상시킵니다. 유행에 따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해진 장소에 가고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리는 행위인데요. 이것은 스스로 결정한 경험이 아니며 내가 보여지고 싶은 부분만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페르소나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진심이 담긴 경험이라기보다는 흉내내기에 가까운 행위죠. 이렇듯 영화 애플에서는 감독이 숨겨놓은 포인트를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기억의 본질과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영화 애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 없던 일이 되는 걸까요? 특별한 행동과 특별한 경험만이 기억에 남는 걸까요? 그렇다면 기억하지도 못하는 평범한 순간들을 우리는 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과연 그런 특별한 순간만이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모든 기억을 잊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요?
기억인 산물인 인간에게 기억의 가치에 대해 전하는 영화 애플이었습니다.